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 기타 과수예요. 기타 과수. 밤, 호두 친구들. 품목은 다 암기하셨죠? 이건 기초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 과수, 우리 같은 수학감소부장 과수인데 그룹을 나누어서 포도복숭아 자두와 기타 과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죠. 포복자 끝났고. 자, 기타 과수. 네, 여러분. 지가 어디 가봤자 수학감소 보장이에요. 복숭아든 밤이든 벼든 마늘이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수확량을 계산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만큼 감소했지?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하고요. 이게 피해율이에요. 수학감소 보장 모든 품목은 이렇게 피해율을 산출해서 가입금액에 대입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지금 같은 종합 과수인데 포복자하고 분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계산식이 달라요. 계산식을 말로 풀어놓은 게 뭐다?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이 달라요. 포복자와 기타 과수가 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만 구하면은 나머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과목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자, 기타 과수의 수확량 산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포복자 마지막에 보험금 산정 방법, 농금원 이론서에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너무 짧게 다루고 있죠. 얘에 대해서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뭐 이런 걸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금 산정 방법,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얘만 다루고 있어요. 피해율과 보험금 계산식만. 그래서 우리 포복자의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착과량, 뭐 과중조사 없을 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 내용은 농금원 이론서 별표 7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표 7까지 가지 않고 해설 노트로 같이 한번 빠진 부분을 다뤄봤었죠. 기타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방법 끝에 보험금 산정 방법은 포복자와 같이 얘만 나와 있어요. 통합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확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7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틀어서 가장 고난이도의 외계어, 가장 고난이도의 외계어가 별표 7에 있는 기타 과수의 수확량 산정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로 같은 품목인데 수확량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듯이 농금원 이론서에는 이렇게 조사 방법이 쭉 있어요. 그것도 품목에 따라서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죠. 네. 이번 강의는 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기타 과수는 대체 같은 과일들인데 포도, 복숭아, 자두와 어떻게 수확량 계산 방법이 다른지 그 원리를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이론서나 해설 노트 없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강부터 조사 방법을 두 그룹으로 또 나눌게요. 기타 과수를. 공통성이 있는 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고 그 다음에 별표 7 용어로 하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해설 노트 저희 강의와 같이 기타 과수 수확량 산정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살구, 유자, 호두 뭐 이 친구들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지? 우리는 포도, 복숭아, 자두를 이미 했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더 확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포복자하고 기타 과수로 분류를 해서 볼게요. 포복자 vs 기타 과수. 포복자는 제가 이거는 한 진짜 100만 21번 하네요. 네. 이 시기, 어떤 시기? 수확 직전.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과선에 달린 과실수를 의무적으로 세놓죠. 셌더니 10,000개예요.
지금 우리는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는 거죠. 즉 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수확량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10,000개를 세놓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 무엇을 조사한다? 복습 겸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조사한다? 과중조사. 개당 과중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 뭐 0.5 나왔어요. 0.5kg. 자, 그러면 착과수 곱하기 과중. 이 시점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모든 정확한 과실의 양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얘를 곧 수확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잖아요. 그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차감하죠? 자, 피해를 계산해서 손해로 만들어서 감수량의 합계를 차감해요. 그쵸? 우리 다 했잖아요.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그러면 미주는 계약자 것,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까지 계약자 것. 다시 말씀드리면 포복자는 이 시점에 조사한 일명 수확 전 착과량으로 수확량의 기준을 세워놔요. 그쵸? 기준을 세워놓고 이후에 손해본 게 있으면 차감, 없으면 말고. 그러면 손해본 게 없는 케이스에는 착과량 이퀄 수확량, 손해본 게 있는 경우에는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합계 이퀄 수확량. 이거잖아요. 그쵸? 기타 과수는 가장 큰 차이, 기타 과수가 나뉘어지는 가장 큰 차이. 얘를 조사하지 않아요. 수확 직전에 의무적으로 얘를 조사하지 않아요. 기타 과수는 무사고 무조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조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를 조사해 놨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포복자는 감수량이 있으면 차감할 대상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수확량 계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얘를 조사해 놓지 않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이 방법은 긁는 거예요. 기타 과수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무조사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편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골치 아픈 건데 우리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거죠. 사고 발생했어요. 뭐 수확량 조사하죠 뭐. 수확량 조사. 자, 2번째 사고 났네요. 수확량 조사 또 하죠 뭐. 3번째 사고 났네요. 또 하죠 뭐. 이게 기타 과수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하는 시점마다 가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요. 이때도 수확량 조사, 이때도 수확량 조사. 가장 큰 차이 아시겠어요? 의무적으로 조사해 놓고 기준을 세워 놓고 차감하거나 말거나. 얘는 기준이 없어요. 대신 사고 발생하면 그때 얼마나 거두지? 2번째 사고 또 얼마나 거두지? 3번째 사고 또 얼마나 거두지? 그때마다, 사고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출발은 뭐다? 얘를 조사해 놓지 않기 때문이다. 얘를 조사해 놨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왜 이럴까요? 왜? 조사해 놓으면 좀 편할 텐데. 사실 뭐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놓는다? NH 입장에서는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 포복자의 수확 전 착과수 조사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조사비가 엄청 들어가요. 뭐 그게 이유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면도 있더라. 네, 살짝. 네. 자, 수확량 조사를 사고마다 한대요. 여러분, 수확량 조사가 뭐예요? 제가 근데 여쭤볼게요. 수확량 조사가 뭐예요? 이거 지금 봤죠? 이거 수확량 조사잖아요.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잖아요. 그럼 수확량 조사는 뭐다? 뭐긴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 또 2번째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 우리 조사 방법 쭉 봤잖아요. 과중조사. 또
얘는 나무조사하다 보면 나오고요. 얘는 뭐 제시된 거고요. 감수량을 위한, 그렇죠. 착과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예요. 여러분, 기타 과수는요, 저 수확량 조사를 사고마다 한대요. 감 잡으셨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포복자는 보험기간 전체 중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확량 조사 몇 번 한다? 제가 지금 답 썼잖아요. 몇 번 한다? 한 번. 제가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착과수 조사일 뿐이고, 사고 발생하면 착과수 조사를 포함해서 수확량 조사로 바뀐다. 기억나시죠? 네. 아, 포복자는 보험기간 전체 동안에 수확량 조사를 한 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수확량 조사 한 번 하면 수확량 몇 개 나와요? 한 번 나오죠, 뭐. 수확량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 수확량 조사를 한 번 했더니 한 개의 수확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포복자 할 때 수확량 하면 바로 얘였잖아요. 착거량 마이너스 감수량. 예. 수확량, 다른 수확량 이름 없었잖아요. 그쵸? 자,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 볼까요? 수확량 조사를 사고 날 때마다 한다? 그러면 수확량이 몇 개예요? 사고 횟수만큼이죠. 여기도 수확량. 수확량 조사를 했으니까 수확량. 수확량 조사했으니까 수확량. 수확량 조사했으니까 수확량. 3번 사고 났으니까 수확량이 여러 개 나오네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의 멘붕 시작. 아니 뭐 계속 다 수확량이야.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수확량 조사,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낙과 피해 조사, 즉 결과적으로 수확량 조사는 몇 개니? 제가 이거 몇 번 쓰나? 이거 몇 그램이니? 몇 퍼센트 피해받니?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건 적종부터 시작해서, 적종은 과중을 조사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과수는요 몇 개니 몇 퍼센트 피해받니예요. 즉 수확량 조사는 뭐 얘를 우리가 고급진 용어로 썼지만 결국은 얘예요. 몇 개, 몇 그램, 몇 퍼센트 피해. 자, 갑자기 수확량 조사 얘기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사고 발생 시점마다 수확량을 조사한다. 즉 수확량 조사 횟수만큼 수확량이 나온다. 갸웃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갸웃거리셔야 되는데. 몇 그램? 언제 알 수 있어요? 조사 과중 언제 할 수 있어요? 과중 조사 시기 언제냐고요. 포복자 할 때 했었잖아요. 다 크고 다 이거야. 과중 조사 시기를 만약에 이렇게 괄호 넣기로 나왔어요. 여러분, 나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다 크고 다 이거야. 그럼 언제예요? 수학기. 거봉하고 머루포도하고 다르죠? 품종별 수학기.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자, 피해 조사 중에 착과 피해 조사. 이만큼 과실에 흠집이 났는데 이 흠집이 이만큼 커질 건가 아니면 저기서 다 멈춘 건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수학기.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시기도 과거에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였는데 포복자에서 품종별 수학기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즉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죠? 아니 이렇게 수학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기타 과수에서 제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가 수학 개시 시점이라고 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났죠? 저때 수확량 조사 가능해요? 아니 사고마다 수확량 조사 한다며. 그쵸? 맞아요. 근데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해야. 과중조사 요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학기 하죠. 가능해야 조사를 해요. 이때는 수학 아직 멀었잖아요. 수확량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진짜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 이해되시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확 직전의 수확량 조사.
그럼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가 10번 났어요. 수학량 조사 몇 번? 한 번. 이때.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수학량 조사 몇 번? 이때 한 번. 됐죠? 그러면 수학 개시 후에는요? 수학 개시 후에는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4번 났어요. 그러면 이미 수학 기니까 수학을 개시했잖아요. 그쵸? 이때는 정말로 사고 발생 횟수만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돼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 2번 났어요. 수학 개시 후에 사고 1번 났어요. 수학량 조사 몇 번, 조사 몇 번, 2번 났어도 1번, 2번 났어도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 1번, 개시 후에는 사고 횟수만큼 2번.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수학 개시 전에 1번 났고 수학 개시 후에 2번 났어요. 수학량 조사 몇 번? 1번 났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학량 조사 직전에. 개시 후에는 이미 수학기니까 횟수만큼 3번. 됐죠? 이거 파악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케이스. 수학량이 몇 개 나와요? 수학량 조사를 3번 했잖아요. 수학량이 몇 개 나와요? 3개의 수학량이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만 필요한데, 우리는 얘만 필요한데 3개나 나와요. 얘는 몇 번 나와요? 2개의 수학량이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 필요한데 어떡하죠? 포복자는 하나여서 괜찮았는데 논작물, 밭작물 다 수학량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자, 기타고스의 핵심이에요. 기타고스의 핵심. 이 수학량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작은 수학량이라 부를게요. 작은 수학량. 사고마다 수학량 조사를 해서 나온 수학량들, 이걸 작은 수학량이라 부를게요. 요때는 안 나오죠. 네, 요때 작은 수학량. 얘를 지금부터 최종 수학량이라 부를게요. 물론 공식 용어는 다 있죠. 별표 7 가시면 얘는 그냥 수학량 아니면 또는 조사 수학량.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수학 개시 전이면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 수학량. 이게 이름이에요. 수학 전 수학량 조사 수학량. 개시 후 그러면 금차 수학량. 근데 개시 후에 사고가 또 났어요. 그럼 이제 얘가 금차 수학량. 얘는요. 이전 조사 금차 수학량. 용어가 그쵸? 네. 그래서 용어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리는 최종 수학량, 작은 수학량.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뭘까요? 2가지예요. 2개. A. 작은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할까요? 사고마다 얘들을 조사한대요. 몇 개니, 몇 퍼센트니, 몇 그램이니를 조사하는 건 알겠는데 오케이, 사고마다 그러면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때 수학량 어떻게 산출할까요? 어떻게 산출할까요? 수학 직전에 한 거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거 하나, 첫 번째. B. 근데 우린 결과적으로 작은 수학량이 아니라 최종 수학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를 만들까요? 2개.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기타 과수는 가장 큰 차이는 얘를 조사해 놓지 않는다. 얘를 조사해 놓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포복자처럼. 그럼 어떡하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수학량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수학량 조사라는 건 결국 얘네더라. 우리가 알기 편한 용어로 보면 얘네더라. 몇 개, 몇 그램, 몇 퍼센트. 몇 그램, 몇 퍼센트는 수학기가 돼야 알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수학 직전에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났어도 수학 직전, 정말 수학기 이르렀을 때 딱 한 번 조사하고 개시 후에는 뭐 사고 발생마다 이미 수학기니까. 그래서 수학량 조사 횟수가 이렇게 여러 차례가 될 수 있더라. 여러 차례 수학량 조사를 한다? 수학량이 여러 개 산출된다. 우린 그걸 작은 수학량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기타 과수에서 우리가 할 건 작은 수학량 어떻게 산출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험금으로 만든다는 거지? 최종 수학량을 계산한다는 거지? 이거예요. 여러분,
농구원 이론서의 조사 방법,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 볼 그 조사 방법은요, 이 작은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수확량을 최종 수확량으로 만드는 과정이 별표 7에 있는 거예요. 마치 포복자에서 얘 어떻게 조사하지, 과중 어떻게 조사하지, 조사 방법에 나와 있고,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이런 내용이 별표 7에 있듯이. 농구만 이론서 구성도 아시겠죠? 네. 다른 거는 사실 보험금 산정 방법에 수확량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지만 기타 과수 포복자는 이렇더라.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작은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 조사 방법으로 싹 훑어보면서 복습경 보고, 그리고 다다음 강부터 예를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은 작은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할까? 근데 여러분, 수확량이 뭐예요? 우리 계속 막 계산했는데 그런 거 말고 수확량 뭐예요? 우리 여러분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공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수확한다, 수확량이 어쩌고,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두는 거. 거두는 거잖아요. 뭘 해서 다 끝나고 거두는 거, 최종적으로 내가 수확하는 거, 그쵸? 자, 얘를 아주 잘게 쪼개볼까요? 아주 작은 나노 단위에서 수확량. 과실이 있는데 이만큼 흠집 갔어요. 흠과. 요즘 사과 굉장히 비싸죠. 흠과를 어디서 샀어요. 저 과실 하나에서의 수확량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도려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머지잖아요. 그쵸? 아니, 손해본 거 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머지. 자, 조금 범위를 확장시켜 볼게요. 과수원에 이런 과실이 10,000개에 달려 있어요. 10,000개. 지금 착과가 10,000개예요. 착과. 달려있는 과실을 우리는 고급주기 착과수로 하잖아요. 그쵸? 10,000개인데 10,000개가 전부 다 이 정도씩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리 익숙하죠? 네. 착과 피해 구성률 20%. 10,000개의 20%. 10,000개가 전부 다 20%씩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거를 개수로 우리는 곱하기 0.2, 20%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00개의 20% 뭐예요? 2,000개죠. 2,000개. 손해를 2,000개로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자, 그럼 거두는 거 뭐예요? 8,000개. 착과된 과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수확량? 얘네요. 착과된 것 중 원래 100%를 거두잖아요. 10,000개의 100%. 근데 피해 0.2 빼고, 이해되시죠? 착과된 것 중 손해 빼고 나머지가 수확하는 거예요. 얘를 착과 피해 구성률로 쓸 수가 있겠네요. 얘가 수확량이에요. 착과된 것 중 수확량, 착과 수확량. 량으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과중해야 되겠네요.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곱하기 과중 착과 수확량. 다른 거 아니에요. 착과된 것 중에 손해본 거 뺀 나머지. 그러면 이것도 있겠네요. 낙과된 것 중에 우리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 개수. 기초의 내용이다. 그거는. 그쵸? 낙과된 과실 100% 다 못 쓰는 과실일 수도 있고 무쓸모. 아니 봤더니 얘는 다 익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공장에 납품해서 뭐 잼 만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흠가로 팔 수도 있고. 그쵸? 자, 낙과가 1,000개예요. 낙과수. 그런데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우리 표본 과실 추출해서 나누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했더니 개당 30% 정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가 피해네요. 그럼 10,000개에서 다 원래 수확해야 되는데 30% 뺀 과중 곱하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낙과 수확량. 그쵸? 맞잖아요.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낙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하기 조사 과중, 이거네요. 낙과 수확량. 자, 모든 건 똑같아요, 여러분. 포복자도 결국은 착과된 과실에서 아무 재해가 없으면 그냥 거두는 게 수확량인데 재해가 있어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 손해본 걸 뺀 나머지가 수확량이잖아요.
모든 거는 거둘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달려있는 것 중에서, 낙과 중에서 손해본 거 빼고 나머지가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량이란 건 농작물 재배보험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봤더니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 대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착과수 중 착피만큼 곱하기 과중, 얘 뭐였죠? 착과수 10,000개 중 20% 피해봤대요. 곱하기 0.2 과중 착과 감수량이었잖아요. 그쵸? 착과 감수량. 또 나오네요. 낙과수 중 낙피만큼 곱하기 과중 1,000개 중 30% 손해봤구나. 그럼 낙과 감수량. 우리 이거 포복자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했잖아요. 적종에서는 과중만 안 곱했지 감수 과실수로. 그쵸? 착과수 곱하기 착피, 낙과수 곱하기 낙피, 과중하면 감수량이 나오고요. 요 공식대로 한다면 착과수 곱하기 여기 어디 20%, 0.2 하면 착과 감수량. 근데 1 마이너스 0.2, 즉 나머지 80% 하니까 착과 수확량. 낙과수 지금 30% 피해봤대잖아요. 곱하기 30% 하면 낙과 감수량. 그러면 손해본 것 뺀 나머지 몇 퍼센트? 70%죠. 70%를 이렇게 안 쓰고 1 마이너스 0.3 하기로 한 거예요. 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낙과 수확량.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의 과실을 생각해 보세요. 손해본 게 있으면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착과 감수량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착과 수확량이 나오네요. 20% 피해봤구나. 그럼 나머지 80% 거두는구나. 1 마이너스 0.2. 1 마이너스 피해 구성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낙과 감수량을 했더니 낙과 수확량이 나오네요. 40% 피해봤대요. 감수량. 그럼 1 마이너스 40% 즉 0.4, 60% 낙과 수확량. 우린 그동안 감수량만 하도 적종부터 해서 거기에 익숙했던 거지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아니 이만큼 피해봤구나 그럼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구나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 뭐 아쉽잖아요. 그쵸? 아쉬운 거 뭐죠? 우리 감수량 세트 3개 기본 감수량 포복자 할 때 첫 번째 착과 두 번째 낙과 그리고 제가 달린 것 중에 손해본 거 떨어져서 손해본 거 그렇죠. 나무가 깨꼬닥해서 손해본 거 고사나무 또는 나무 피해 감수량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건 뭐 없을까요? 고사나무. 나무가 죽어서 거기에 있는 과실의 손해. 대응하는 거 뭐 없을까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수량. 얘는 누구 거예요? 감수량. 손해죠, 손해. 피해를 손해로 만들어준 거. 얘는 회사 거.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저걸 반영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쟤는 회사 거. 그럼 지금 반대편 수확량은 누구 거예요? 수확량? 계약자 거네요. 계약자 거. 그쵸. 계약자 거 항상. 미보상 주수, 미주. 대응하는 거. 자, 깨끗이 해놓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개니 계산했어요. 이 몇 개니는 결국 착과수 몇 개 달려있니? 낙과수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수였어요. 그쵸?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수.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 주당 낙과수, 고사 주수 한 주당 얼마 달렸지? 주당 착과 낙과수 했었어요. 포복자에서. 그리고 몇 퍼센트 피해받니? 했었어요. 몇 그램이니? 이걸 조사해요. 과중조사로. 자, 그럼 착과수에 몇 퍼센트 피해받니? 30% 피해받대요. 착피 곱하기 과중 착과 감수량. 그러면 착과수에 30 뺀 나머지 70%를 우리는 1 마이너스 0.3 100% 마이너스 30%로 할게요.
곱하기 70%를 안 쓰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곱하기 과중, 그럼 뭐가 나와요? 착과 수확량. 자, 낙과도 똑같아요. 낙과수 몇 퍼센트 피해봤니?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했더니 60%래요. 곱하기 과중, 낙과 감수량. 낙과 중에 이만큼 피해본 거. 그런데 그럼 얼마 거두니? 100% 마이너스 60%. 즉 40% 걷어요. 낙과 수확량. 나무 감수, 얘가 이제 세트인 거죠. 이렇게. 나무 감수 과실수. 고사주수 몇 주니? 그냥 여기다 고사로 쓸게요. 고사주수 몇 주니? 한 주당 착과 몇 개, 낙과 몇 개 달렸니? 얘가 나무 피해 과실수죠. 얘는 100% 피해로 보지 몇 그램이니? 나무 감수 과실수. 여기에 대응하는 건 미보상 주수 몇 주니? 미주. 자, 그러면 얘는 한 주당 착과 낙과가 몇 개니를 조사하지만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 둘 다 조사 안 해요. 둘 다.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잖아요. 실미고. 그런데 얘는 한 주당 착과수, 낙과수가 나오니까 쓰고 정확하게 쓰고 회사는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보상할 건 정확하게 하고요. 계약자가 가져가는 건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자, 그러면 수확량의 종류는 몇 개다?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감수량의 종류는 몇 개다?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나무 피해 감수량.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발생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면 작은 수확량들이 산출되는데 이 작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한다고요. 첫 번째 사고에서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 사고에서 착과된 거 몇 개 중 얼만큼 거두지? 낙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 합친 게 첫 번째 사고의 작은 수확량.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사고에서 이미 감수량도 나오는 건 알았네요. 하나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빼기 못 하시는 분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사고 났어요. 두 번째 사고에 이런 수확량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두 번째 사고의 작은 수확량. 세 번째 사고의 작은 수확량. 감수량도 동시에 나오고요. 됐죠? 아까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사고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작은 수확량들을 우리는 얘네가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저 케이스에서는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잖아요. 얘를 어떻게 최종 수확량으로 만들지? 평수 미평의 최종 수확량으로 만들지?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시다 보니까 공식도 다 하신 거예요. 따라오셨죠? 네. 여러분, 이 단계는요, 굉장히 쉬워요. 적정부터 여러분이 포복자까지 계속 해오시던 거기 때문에 인식만 못 하셨던 거죠. 30% 감수했으니까 70% 수확했겠구나. 이것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고사, 감수량은 회사 거, 미주는 계약자 거. 회사는 지들이 보상하는 건 철저하게 조사값을 쓰고 계약자 거는 그냥 기대했던 것만큼. 됐죠? 이렇게 해서 매 사고마다 작은 수확량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얘들을 어떻게 최종 수확량으로 만들까? 요게 다음 강 내용이에요. 조사 방법 다 보고 지금은 우리가 한 내용을 다음 강부터 조사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수확량 만드는 것을 또 두세 강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굉장히 중요해요. 기타 과수 수확량 원리를 미리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재밌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재미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부터는 우리 여기 밤호두부터 조사 내용을 밤호두 참달의 유자를 볼 거예요. 밤호두 참달의 하고 좀 건너뛰어서 유자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미리 예습하실 분 혹시나 계시면 그 부분만 읽어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